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기에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이하민, 서병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기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단 저희가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 생각해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 그다음 성공한 사례를 보고 실패한 사례를 보고 어떻게 중국에 진출할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이제 중국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 그 다음에 중국 내 기업 성공 사례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중국 내 기업 실패 사례,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해서 서병훈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외국인 투자법입니다.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이 있습니다. 교육, 통신, 금융 등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금지가 되어 있는 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투자자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제 네게티브 리스트를 검토해 투자 가능 분야를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석법입니다. 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자본금 요건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업 유형 및 산업 분야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조직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와 주주의 역할 및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있는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법 준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회사법 준수를 철저히 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동국의 법규와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법입니다. 중국의 세법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주요 세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입니다. 먼저 법인세인데요. 기본세율은 25%고 특정 산업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인데 상품 서비스에 따라 6에서 13%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소득세는 근로자 및 경영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중국 회계 기준 준수를 해야 하고, 국제 회계 기준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정기 세금 신고 및 세무 잔금 요구 사항을 엄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 있는, 처음에 가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중국 현지 세무사와 연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및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두 번째로 고용계약서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 예를 들어 연금, 의료, 실업보험 제공 의무를 꼭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인데요. 고용 및 해고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근무조건 변경 시 근로자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위반 시 법적 벌금이 제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 생각해본 건데요. 첫 번째는 상표 및 특허 등록입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빠른 등록이 필수적이고, 그다음 상표는 상표부, 특허는 국가 지식 상품국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경쟁력 있는 저희의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침해를 받았다. 그럼 이제 행정적
행정적 조치를 위해서 시장, 감독, 관리 부분이나 지식, 상권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법 조치로는 법원 소동 및 세관을 통한 수출입 차단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 보호의 불시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현지 시장 이해 및 경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사하겠는데요. 지역별 소비자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분석한 걸 바탕으로 현지 및 외국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세 번째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기인데요. 중국에서는 관시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나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쌓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존중과 겸손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에티켓을 하고, 세 번째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지막 협상 스타일은 장기적 관계 구축을 위한 서로 사모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성공 전략의 결론을 내보자면 중국 시장 성공의 핵심 요소는 법률 준수, 문화 이해를 하고 현지화 전략을 가장 잘 짜야 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이나 제품 현지화 및 적합한 인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 기회라고 이렇게 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중국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는 애플의 중국 성공 전략, 화웨이의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두 기업을 선택했냐면 하나는 외국 기업이고 외국 기업이 어떻게 중국에서 성공했는지,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두 기업의 공통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네 번째로 중국에서 기업의 성공 전략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애플의 중국 성공 요인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중국 소비자의 지위, 상생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중국만의 이제 아이폰, 금색 아이폰을 출시했고, 대화면 모델 등 중국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현지 제조니 공급망 강화를 하였는데요. 폭스콘과의 협력으로 중국 내 생산 기반 구축하고, 비용 절감 및 정부 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하였는데요. iOS 기반 애플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클라우드 등을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화웨이의 성공 전략입니다. R&D 투자 집중을 하였는데요.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5G 등 혁신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시장 확장, 유럽, 아메리카, 남미 등 다각화된 진출로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발표하는데요. P 시리즈, 메타 시리즈로 삼성, 애플과 같은 경쟁자를 경쟁하기 위해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주요 통신사들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성공 전략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제 확보하려고 하였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의 충성도를 확보하려고 하였고, 그다음 두 기업 다 기술 혁신을 하려고 하였고, 다른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현지화 전략인데요. 각 지역에 맞는
핵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현지화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강한 입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였고 그걸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을 통해서 생각해 본 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과 R&D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현지화 전략을 하고 그다음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공급망 구축과 규제 준수를 통하여 중국 정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서병훈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들과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할 서병훈입니다. 우선 실패한 기업들의 사례로는 월마트와 아마존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아마존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실패 요인과 그 두 기업의 종합적인 실패 요인 및 그 요인의 분석과 결론을 내봤습니다. 우선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주요 사업은 대형 할인마트 운영이고 글로벌 소매 업체입니다. 월마트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1996년 중국에 진출했고 하지만 2010년 초반에 철수하고 주요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월마트가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현지화 구조, 그다음 두 번째는 강력한 현지 경쟁사 타오바오 진동 등에게 밀렸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이제 대응에 실패했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주요 사업은 전자상거래, 아마존 웹 서비스, 직배송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중국 시장에 2004년에 진출했지만 15년 후인 2019년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요인 역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현지화 실패로 중국 소비자 선호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타오바오 진동과 같은 강한 로컬 기업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거기에 밀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한계로 역시 온 오프라인 결합에 이제 전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의 공통적인 실패 요인으로는 1순위로는 이제 현지화 부족을 드릴 수 있는데, 현지화 부족에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타오바오 진동과 같은 로컬 경쟁사들의 강세, 그리고 이 회사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과 같은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것들에 대한 융합 대응이 실패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 실패로 얻을 수 있는 점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소비자의 문화와 선호도를 깊이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타오바오 진동과 같은 강력한 로컬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들과 실패한 기업들의 전략을 이용해서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총 4개의 사례 간의 공통점으로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서 따올 수 있듯이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현지의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선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생각한 것이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많이 사용하는 온 오프라인 문화, 신유통 트렌드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유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통 채널을 넘나들며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가진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 단계인데 중국 소비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 단계로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응 단계입니다. 적응 단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해서 적응 단계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협력 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중국 내 다른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 단계로 나눴습니다. 핵심 전략을 3개로 간단하게 나눴을 때 첫 번째로는 현지화, 두 번째로는 혁신, 세 번째로는 중국 자국 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됐다. 저 뭐 넘기는 거 안 틀렸죠? 어. 아하.